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점심 식사하기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한 2시 전에는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하시면 1시 반에도 끝날 수 있고요. 협조를 좀 안 해주시면 2시 반에도 끝날 수 있고요.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쪽이 좀 시간이 걸려요. 뒤쪽 가면 막 날아갑니다, 이제. 자, 거기 보면 11번이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그 전에 아까 봤던 그 명의시탁에서 보충 지문이 2개가 있어요. 그 1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자,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목적 불문하고입니다. 물자 빼시고 목적 불문하고 명의시탁 약정이 유효하다. 그러면 X죠.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을 때 한해서 유효한 명의시탁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X죠? 이게 유일하게 X예요. 답지에는 나와 있어요. 자, 11번 가십니다. 주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1번.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면 이 말은 세입자, 임차인 앞에 저당권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전속을 주장할 수 있다.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전속을 주장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뒤에 오는 후순위 임차인이야. 그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대항력이 없지. 그러니까 거기 임차권의 전속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2번.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신고인이 잘못된 지번호로 수정해서 주민등록을 한 사안에서 이거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어요? 전입신고를 잘못된 지번호로 하고 있는 당사자는 세입자 본인이에요. 물론 옆에서 공무원이 잘못된 얘기 했지만 그걸 누가 들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 판단으로 따른 거니까 본인 책임이에요. 이건 대항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2번이 정답. 3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아니에요. 전세권 등기는 등기고 이사가고 주소 옮기면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날라가요. 그래서 X. 잘 나옵니다. 3번도. 4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거. 근데 이것은 상가에 나오는 얘기야. 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는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고 5번.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같은 날 갖추고 같은 날? 그리고 그날 같은 날 저당권 등기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위가 등수가 세입자가 빠른가요? 저당권자가 빠른가요? 무조건 저당권자가 선순위죠. 세입자의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이때는요. 배당 순위가 저당권자가 선순위죠. 임차인이 선순위가 아니고 X죠. 정답 2번이죠. 자, 11-1번 문제를 빨리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재계약할 때는 5% 제한이 안 붙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초과해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 도장 안 찍은 사람인데 이때는 정보 제공 요청해서 정보를 떠들어 보려면 임대인의 뭐가 필요해요? 동의. 그 반대말 쓴 거예요. X.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딱 됐어. 근데 그 이후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이게 최우선이에요. 소액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보증금 중 일정액,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이 말 나오면 이게 뭐예요? 최우선이에요.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있나요? 없다.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X. 4번. 출제가 유력합니다. 금융기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죠. 자신의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위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임차인이 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우선 면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대위에서는 할 수가 있고, 두 개 구별하시고, 해지는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대위 행사 가능하고. 5번은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최우선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소액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확정일자 때문에 틀렸죠. 이게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겠습니다. 12번. 옳은 것은 1번은 출제가 유력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나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판매 행위, 영업 행위를 같이 해야만 상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번.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보증금 5천에 월세 350만 원인 상가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죠. 자, 그럴 것이 일단 적용 보증금을 암기하셔야 돼. 자, 서울 지역 일대는요. 9억 이하. 과밀 억제 권역이나 또는 부산까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 이런 좀 대도시급에 해당하는 것은 5억 4천 이하. 기타 지역은요. 3억 7천 이하. 이렇게 되었는데 광역시의 행정구역상 들어가지만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의 적용을 받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광역시 내 군지역이다. 그러면 기타 적용을 받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가보셨죠? 강화. 시골이에요, 시골.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섬은 크긴 크더만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때 임금이 거기서 피난 생활을 했잖아요. 그 할 정도로 섬이 큰 것 같더라고. 옛날에 한번 거기 휴가 갔을 때 펜션 얻어놓고 이렇게 짐 풀자마자 그냥 간단하게 저녁밥 먹기 전에 섬을 한번 딱 돌고 와서 밥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출발을 딱 했는데 끝이 없어. 그래서 갔던 길을 되돌아온 기억이 있어. 강화도가 커요. 근데 시골은 시골이다. 기타.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적용보증금 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모든 조문이 다 적용됩니다. 이하면. 근데 초과하는 경우는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이 조문 중에서 일부 조문만 적용되지요. 이하일 때는 일부 조문 이것도 물론 적용되고 나머지도 막 적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조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세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3기 연체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어요. 초과해도. 여기는 지금 보증금 5천에 월세 350이니까 기타 지역에 봤을 때는 초과죠. 이게 아니고 초과 쪽이죠. 그러니까 3기 연체가 됐을 때 해지당하는 거 그건 적용됩니다. 표준 서식 그죠? 권장할 수 있는 것도 적용됩니다. 대항력도 적용됩니다. 지금 문제 나온 거. 그 다음에 요 권자가 뭐예요? 권리금 보장. 초과해도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됩니다. 초과해도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개가 핵심이죠, 사실은. 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력합니다, 출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을 때는 1년 미만으로 정했다. 6개월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죠. 그래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는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 돼버리죠? 1년.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누구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당사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사자 중에 누가 들어가니까요? 임대인. 어렵습니다, 이거. 4번. 임대차 종료 후. 그러니까 당사자를 임차인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단독으로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기 연체 아니고 3기 연체일 때 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주택 임대차가 2기고
주택 상가 잘 구별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1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아까 12번 문제 정답 4번. 1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냈다가 다시 같은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를 다시 했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면역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가 없다. 끊긴 거죠? 중간에 끊긴 거잖아. 폐업함으로써. 2번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4억에 월세가 600만 원인 상가 임차인은 우선 면적권이 있더라 없더라. 우선 면적권은 없더라. 그죠?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4천이요? 보증 4억에 월세가 600이면 10억이요 10억. 그러면 초과죠 초과. 초과했을 때는 대항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면적권은 없다 이거지.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 2번이 정답.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직접 임대인 보고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되는 거 대위 행사입니다. 전차인에 대한 것은 기출문제에서 한 3번 정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근데 다 맞는 집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틀린 걸로 바꿔봤고 틀리게 냈다 그러면 거기 대위를 틀리게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직접 그러면 안 됩니다. 4번 임차 목적 건물의 일부를 증축합니다. 그럴 때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게 많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철거하고 재건축할라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때는 전부를 철거하겠다 또는 재건축하겠다 아니면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되죠. 또 있어야 되죠. 셋 중에 하나가 그죠? 재건축 계획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했거나 그게 아닐지라도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또 비워줘야 되거나 아니면 세 번째 법령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철거가 될 경우라든지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가 거절 사유가 되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가 또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가만히 보면 증축할라요. 증축 정도를 가지고는 거절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민법 기출 문제입니다. 좀 됐어요 이거요? 자 5번 상가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관할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상가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니까 어디 가서 정보를 갖다 떠들어 볼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관할 세무서장.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요? 세무서장. 정보 제공 요청 어디 가서 합니까? 세무서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권리금에 대해서 빨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하나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건물 임대인입니다. 건물주예요. 건물주. 이 사람이 임대인. 그 다음 B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람이 점포를 얻어가지고 식당 운영하시던 분인데 이번에 이 식당을 C한테 넘기십니다. 이 사람이 신규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영업권을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주는 돈이 권리금이죠. 그래서 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그걸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식당을 1억에 인수받았다 그러면 권리금이 1억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결국 C가 식당을 갖다가 넘겨받아서 제대로 영업을 하려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은 여기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그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우리 건물주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해줘야 돼.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예외적으로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체결해줘야 돼. 요때 데려오면.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해주고 이 사람이 이건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방해놓는 행위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A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다시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방해놓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신규 임차인을 데려갔을 때 A도 권리금을 요구하고
또 A도 권리금을 받아먹는다. 이런 상황일 때가 해박 넣는 거야. 아니면 데려왔을 때 A가 해준다고 하는데 B한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끔 중간에서 압박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해박 넣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당한다고. 세 번째는 해준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증금이나 월세를 현저히 고액으로 불러요. 고액으로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뭐요? 해박 넣는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당하죠. 이때 그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요 금액은 주고받기로 한 요 권리금이랑 요거랑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점포 감정가, 점포 권리금에 대한 감정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 5천 나왔다 그러면 요 금액과 주고받기로 한 권리금 둘 중에서 뭐예요? 낮은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는 5천까지 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예외적으로 데려왔을 때 이걸 정당하게 안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 보니까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응? 자력이 없는 사람을. 그죠? 그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데려왔는데 보니까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이것도 거절할 수 있고. 또요. 1년 6개월 이상 장사도 안 하고 있다가 데려왔더라. 영업을 안 했더라. 이때도 거절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은 보니까 임대인이 구했는데 그 임대인이 구한 그 사람이 배신하고 권리금을 주려고 하더라. 그랬을 때는 너하고 안 할란다. 당당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자, 왼쪽 그러니까 10 몇 번입니까? 13번 문제를 갖다가 빨리 풀어보십니다. 정답은요 2번이죠. 이건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13-1번도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3개월이 아니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래도 틀립니다. 갱신요구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구하는 게 갱신요구죠. 근데 여기서는요. 데려오는 것은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앞에 뒤에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장. 요거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요게 법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2번은 국장으로 고치셔야 되고 1년 이상이 아니고 1년 6개월 이상. 최근 민법 문제입니다. 4번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랑 그 다음에 또요. 종료 당시에 권리금이랑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낮은 거. 그렇게 나와야죠. 4번도 틀렸죠? 5번은 아까 초과해도 어떻습니까?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되죠? 다만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권리금이 보장이 안 되죠. 단 전통주택은 전통상가, 전통시장은 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그죠? 자, 이제 14번 갑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이 구조 자체가 자, 자격증을 따갖고 있는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있는데 여기가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된다. 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대리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법원에 또 등록하도록 돼 있고 그 사람을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부르고 이 매수신청 대리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건너뛰어서 절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개공 중에서 이렇게 되는데 모든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는 건 아니죠. 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두 종류만 될 수 있고 부칙 개공은 어떻습니까? 안 껴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1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는 자는 1번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자, 요건 법원에 등록하는 겁니다. 법원에. 그럴 때 수수료 냅니까? 수수료 요금을 뭘로 정해요? 대법원 예규. 예규 가져간 요금을 내는 겁니다. 2만원, 3만원 이런 거 정부 수입인지 붙이는 거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 사무실을 오픈할 때 이렇게 오픈할 때 요것은 수수료 내는 거 여기도 맞죠?
이 수수료 요금은 뭘로 정합니까? 이게 지자체 조례입니다. 그래서 바꿔놓은 겁니다. 예. 둘이 잘 비교하셔야 돼. 예. 그래서 여기 등록 신청이 되면 7일 이내 등록의 통지를 해주게 돼 있고, 요것은 여기서 이렇게 법원에서 신청하면 며칠 이내 등록을 해주라? 여기는 14일이고 그렇습니다. 자,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임원사원 전원이 경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되려면 실무교육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실무교육이죠? 경매 실무교육을 받으시라. 예? 경매 실무교육을 받으시라. 근데 법인일 때는 요 경매 실무교육을 임원사원 다 받습니까? 대표자만 받는다. 그거잖아요, 지금. 틀렸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3번.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을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자, 공인 개공 같은 경우는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게 아닌데 더 빨리 하는데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기 전 미리 돼 있어야 되죠. 그 뒤에 등록되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안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지방법원장한테 등록되기 전에 그때 미리 보증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3번 틀렸죠? 기출문제도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겠다. 자, 경매 실무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 가서 합니까? 지방법원장한테. 그죠? 경매 실무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4번 틀렸죠? 5번. 민사 집행 절차에서 매각과 관련해서 형법 136조, 공무집행 방해죄, 경매 입찰 방해죄 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받으면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될 수 없나요? 2년이죠. 그래서 원래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되려면 첫 번째 공인 개공이나 법인 개공일 거, 두 번째 경매 실무교육을 받을 거, 셋째 미리 보증 설정돼 있을 거, 넷째 결격자가 아닐 거. 그죠? 여기에 보면 각종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몇 년 동안은 결격자더라? 2년. 5번요. 5번이 정답. 자, 14-1번을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대리 출석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2번은 인도 명령 신청은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암기할 때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선 매수 신고, 포기, 차순위 매수 신고,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거,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여기는 인도 명령 신청 없죠? 네, 그렇게. 3번. 원래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무엇입니까? 위임장이죠. 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원래는 사건마다 내는 거지만 자, 예외적으로요. 개별 매각의 경우는 여러 개 부동산을 갖다 따로따로 매각하죠. 그래서 구별하려고 물건 번호를 붙여놓게 돼 있죠. 그럴 때는 뭐마다 제출하시라? 물건 번호마다 제출하시라. 어떤 경우에? 개별 매각의 경우에 뭐마다? 물건 번호마다. 그래서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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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괴물. 원칙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원래는 뭐마다 제출하는데요. 사건마다 제출한다. 근데 맞아. 개별 매각 이렇게 나오면 물건 번호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나온 적은 없는데 어려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몇 년간 보존하시라? 5년. 사건 카드에 칠하니까 사건 카드처럼 5년으로 일치시켜 놨고요. 5번은 여기 세 가지는 등록된 도장 찍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그죠?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또요. 사건 카드, 또요. 하나 더. 영수증. 중개사 법령상 등록된 도장 가지고 찍으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15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인가요? 15번이죠? 예. 자, 보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고 박스에 보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가. 기억번. 개업공인회사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얼마 주셔야 된다고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낙찰 받으시면 1%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그 보수를 어디에다가 기재해 두어라? 확인설명서가 아니고 사건 카드. 그죠?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어서 주죠. 중개보수 복비는.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적어요? 사건 카드. 이렇게. 확인설명서 아니고요. 자, 니은번 개업공인인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민으로부터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가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것도 뭘로 정해요? 예규. 그죠? 예규. 시도 조례 아니고요. 중개 보수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죠. 자, 3번, 디귿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는데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언제가 보수 지급 시기가 됩니까?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작년 기출문제예요. 이거 만들어진 이 조문이 만들어진 게 한 2년밖에 안 돼요. 틀리게 나올 때 대비해서 바꿔본 겁니다.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디귿번도 틀렸죠? 자, 리을번 갑니다. 개업공인인사는 보수를 받은 경우에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하고 지금 영수증 써주는 겁니다. 위임인한테 교부하고 사건 카드에 철해서 5년간 보존하신다. 지금 영수증 얘기예요. 맞습니까? 영수증은요. 5년간 보존해라 그런 얘기가 없죠. 영수증을 사건 카드에 철한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왕창 틀렸습니다. 지문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돼요. 자, 밑에 15-1번 풀어보시고 15번까지 하고 쉴 겁니다. 자, 이 크게 보면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또 두 개입니다.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보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최고로 많이 받아요. 50만 원이에요. 자, 대리보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수인이 됐을 때 하고 낙찰 받은 거요. 되지 못했을 때 하고. 낙찰 받으면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범위 안에서 받는다. 낙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못 버는 게 아니고 최고 50이죠. 이렇게. 실비는요. 요게 가만히 보면 통상비용이라고 해서 지하철 비용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통상비용은 지하철 이런 것은 실비에 들어가지 않고 자, 비행기값, 원거리 교통비 이걸 특별한 비용이라고 특별비용? 특별한 비용만 어디에 들어갑니까? 실비. 통상비용은 보수에 포함돼서 받은 걸로 쳐요. 다시 한번. 통상비용은 보수에 포함돼서 받은 걸로 치죠? 따로 받지 않고 따로 받는 건 특별한 비용 쓴 것만 실비 명목으로 따로 받습니다. 이 뜻이죠? 그때도 많이 받아요. 얼마요? 30만 원. 이렇게 해서 특실 30만 원이라고 암기해 썼다고요? 특실 30만 원. 이렇게. 특별한 비용만 어디에 들어가요? 실비. 요거. 근데 그때 많이 받아요. 얼마요? 30이요. 이렇게 기억한다고 그랬죠? 하나만 더요. 여기서 상담보수가 최고 50이지만 상담보수가 50만 원 넘어가는 수가 나오죠.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여러 개 부동산인데 이걸 일괄 매각을 한다. 그죠? 패키지로 매각합니다. 5개 부동산을. 이걸 일괄 매각이다. 네? 이걸 권리분석해 줍니다. 이거 패키지로 매각하는데 자, 그랬을 때 상담보수는 상담보수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거. 상담보수 같은 경우는 3개까지가 기본요금 50이요. 4개째부터 5만 원씩 추가하죠. 이렇게. 그럼 최고 보수가 얼마가 됩니까? 60이 됩니다. 50만 원 넘어가네요. 예외입니다, 이거. 자, 5개 부동산인데 소매로 파는 방법이 또 있죠. 그걸 무슨 매각이라고 불러요? 개별 매각이다. 그리고 하나씩 팔기 때문에 요 개별 매각의 경우는 자, 따로따로 매각하는 건데 벌써 하나가 50만 원인 겁니다. 근데 어떤 돈 있는 사람이 5개를 혼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 한 개 해주는 것이 벌써 50이에요. 그러니까 2개째부터 추가 요금이 붙기 시작하니까 5개 부동산을 개별 매각하면 추가 요금이 20만 원이 붙어요. 그럼 최고 보수가 얼마가 됩니까? 70이요. 요게
서식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 그대로예요, 이게. 자, 그러면 1번에서는 50이 아니고 얼마예요? 실비니까 30이잖아요. 2번은 5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한다. 그러면 최고 60이요. 2번이 정답. 개별 매각 그럼 70 돼야 돼요. 3번은 바뀌었어요. 감정가의 몇 프로? 1%. 최저가의 1.5% 이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되지 못했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최고 50까지 받을 수 있다. 마지막에는 뭘 바꿔야 되겠어요? 마지막 뭐? 5번 틀렸어요? 특별한 비용을 뭘로 바꿔줘야 돼? 통상 비용으로 바꾸면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매수인청 대리와 관련된 통상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야 맞는 지문이 되죠? 여기 특별한 비용 쓴 건 별도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넘기시면 안 된, 넘기셔야지, 참. 15-2번입니다. 예? 15-2번에 가면 틀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1번 업무정지 기간 읽어보셔야 되고요. 업무정지 기간 어떻게 돼요? 1개월 이상 2년이야. 한 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관심을 갖는 건 4번입니다. 4번은 맞지만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칠판에 보면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폐업을 했습니다요. 그럼 개공이 아니게 되죠.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도 잘려야 됩니다.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그 매수인청 대리인도 뭐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등록 취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를 당했다고 치면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개공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스톱이 되죠. 자발적으로 휴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업무, 이 매수인청 대리 업무도 못하게 한다고요. 여기가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당했죠. 정지당했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정지예요. 여기가 정지면 여기도 정지. 여기서 쉬면 여기도 정지.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구조입니다. 자, 근데 원래는 등록 취소 당하면 등록 취소 당할 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고요. 업무 정지 당하면 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게 여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도 등록 취소 당하면 3년, 영업 정지 당하면 정지 기간 동안. 대신 여기서는 영업 정지 기간이 꽤 길어요. 짧으면 한 달, 길면 몇 년까지 돼요? 2년. 되게 길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시험 2번 나왔던 거. 여기서 폐업한 것 때문에 없어져서 여기도 등록 취소가 되는 이런 경우는 그때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봐서 결격 사유 기간 3년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 이게 2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질문은 폐업을 했기 때문에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돼야 된다. 4번 맞는 거죠? 근데 이때는 3년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란 말이에요. 안 붙는 거. 그래서 3년 붙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한번 냈고 안 붙어 해서 틀리게 맞게 한번 냈고 2번이나 냈어요. 최근에. 자, 5번. 매수인청 대리인의 5번이 틀린 겁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내 외부에 매수인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제거한다. 줄이면 표시 제거예요. 업무정지 당했을 때는 표시를 제거합니까? 경공매 컨설팅 그 표시, 간판 이런 표시를 제거합니까? 업무정지 당했을 때는 어떻게? 출입문에다가 업무정지 당했다고 써붙이는 거고, 그죠? 출입문에 표시하는 거고, 등록 취소 당했을 때 요거. 등록 취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경공매 컨설팅이라는 표시를 뭐요? 떼내야 되고. 왜? 3년 동안 못 할 거니까. 그렇죠? 구별하시라고 다시 한번 이제 쉴 거예요. 업무정지 당했다 그럼 뭐예요? 출입문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위반해서 업무정지 당했다고 써붙이고 등록 취소 당하면 위에 거 하여간 경공매 컨설팅하는 표시를 다 떼내야 된다. 표시 제거. 자, 쉬겠습니다.